오늘은 2022년에 대박이 날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탑5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은 다들 잘 아시잖아요. 베스킨라빈스 같은 거. 그런 브랜드 말고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선 브랜드 중에 2022년에는 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브랜드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1년 전에는 2021년에 대박날 브랜드를 예언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 잠깐 검증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때 예상한 브랜드가 5위부터 롤링파스타, 응응스크르, 와플대학, 노브랜드버거, 인생맥주 이렇게 5개 브랜드를 예상했는데요. 매장 수 증감을 보시면 다 성장을 한 게 보이죠. 그런데 롤링파스타, 인생맥주 이 2개의 브랜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코로나 시국을 고려했을 때 대형 홀 매장이 주력인 브랜드가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제가 예언을 잘했죠. 이 5개 브랜드 중에서 2022년에도 계속 더 잘 될 것 같은 브랜드를 예상해 보자면 롤링파스타, 노브랜드버거, 인식맥주, 제가 볼 때 이 3개의 브랜드는 작년 이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요. 반면에 응응스크르랑 와플대학은 좀 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응응스크르는 원래 특별한 경쟁력으로 승부하던 브랜드도 아니었고 이제 대체할 브랜드나 무인 아이템도 너무 많아져서 응응스크르가 앞으로 딱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와플대학은 생긴 지도 오래됐고 그냥 눈에 잘 안 띄던 브랜드였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떠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2021년에도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크로플이 유행하면서 경쟁업체들이 엄청 생기기도 했고 와플대학 매장 수 자체도 이제 생길 만큼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 양도 매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와플대학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2022년 대박 예감 프랜차이즈 5위는 리춘시장입니다. 백종원님이 브랜드를 또 순위에 안 넣어드리면 섭섭해 하시겠죠. 리춘시장은 2017년에 테스트 매장으로 시작해서 2019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중식 포차 브랜드고요. 2022년 1월 현재 매장은 37개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음식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으로 대변됐었죠. 그런데 마라탕이 들어오면서 그 판도가 바뀌었어요. 마라탕이 폭발적으로 떴을 때가 2019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마라탕이 반짝 유행하고 말 거라는 전망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때 유행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마라탕의 인기도 여전하고 심지어 이제는 마라 요리를 중심으로 한 중식 포차까지 유행이 번지고 있으니까요. 리춘 시장의 메뉴들을 보면 역시 백종원님의 브랜드답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모든 매장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마라탕이랑 짬뽕탕이 12,000원, 탕수육이 9,000원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중식 술안주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도 중식 포차의 큰 장점이 비싼 술이 많이 나간다는 점이니까 백종원님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마진율이 좋을 겁니다. 리춘 시장에서는 11,000원짜리 고량주 만만춘이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맥주를 먹어도 4,000원짜리 국산 맥주보다 6,000원짜리 칭따오가 더 많이 팔리니까 마진이 좋겠죠. 한동안 역전 할머니 맥주를 필두로 한 살얼음 맥주와 초저가 안주가 술집의 대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리춘 시장이 이런 대세 트렌드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대박 야간 프랜차이즈 4위는 우리 할매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 소자본으로 창업하기에도 좋고 유행도 안 타고 노동 강도도 괜찮은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인데요. 우리 할매 떡볶이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먹던 추억의 떡볶이 맛을 내세운 브랜드입니다. 분식업계는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쉬지 않고 참 많은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배떡이 2020년과 2021년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삼첩 분식이 어느 정도 떴고요. 지금은 업계에서 우리 할매 떡볶이가 가장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매 떡볶이는 2021년에 매장 수가 264개점이나 증가하면서 2022년 1월 현재 29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2022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매장 수가 지금 290개나 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노마진으로 가맹 모집 광고를 한다는 게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있거나 브랜드에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노마진으로 달아나듯이 매장을 늘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내실을 다지고 브랜딩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더욱 성장할 브랜드지만 이 기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선두권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22년 대박 예감 프랜차이즈 3위는 채선당 도시락 앤 샐러드 밀키트 이사입니다. 상호가 엄청나게 길죠. 이건 뭐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절묘한 조합인 것 같아요. 상호가 너무 기니까 채선당 도시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채선당 도시락은 2020년에 가맹사업을 시작해서 2021년에 70개 정도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22년 1월 현재 7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점심 저녁 시간대에는 홀에서 도시락과 샐러드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밀키트는 24시간 내내 판매를 해요. 저녁 시간 이후에는 무인으로 판매를 하고요. 심지어 홀, 포장, 배달까지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아이템을 이것저것 섞어서 파는 하이브리드 매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체성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술 파는 카페다 그러면 점심엔 커피, 저녁엔 술, 매출 2배가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점심 저녁 장사가 다 안 되는 곳이 많은 게 현실이죠. 자칫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채선당 도시락은 묘하게 잘 섞어 놓은 느낌이에요. 도시락, 샐러드, 밀키트, 어차피 다 전문성이 크게 중요한 아이템도 아니고 그냥 싸고 가볍고 빠르게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많단 말이죠. 이것저것 판다고 해서 딱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요즘 밀키트 전문점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밀키트만 단독으로 팔아서는 수익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채선당 도시락이 그 틈새를 잘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대박 예감 프랜차이즈 2위는 샐러디입니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샐러디인데요. 샐러디는 2015년에 가맹사업을 시작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2021년 매장이 100개 이상 늘어나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매장 수는 257개점입니다. 여성분들이나 1인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카페 창업을 많이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카페는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이 그 다음으로 샐러드 창업을 많이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깔끔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자본 창업도 가능하고 홀, 포장, 배달 다 용이하니까 코로나 시국에 리스크가 분산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샐러드 창업해서 큰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샐러드라는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돈 벌기 좋은 아이템은 아닙니다. 쉽고 편하고 남들 다 하고 싶어 하고 게다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진입장벽 낮은 아이템은 정말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처음에 잘 되어봤자 경쟁 업체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장사는 다 힘들고 샐러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더 힘든 아이템과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샐러드라는 아이템이 매력적인 부분도 많고 시장 성장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샐러디가 안정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딱히 강력한 경쟁 브랜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당분간은 더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대박 예감 프랜차이즈 대망의 1위는 용룡선생입니다. 용룡선생은 2019년에 직영점을 처음 오픈하고 2021년부터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2022년 1월 현재 11개의 매장이 있는 중식 포차 브랜드입니다. 리춘시장과 같은 중식 포차이긴 한데 컨셉은 완전히 달라요. 리춘시장의 중식 포차를 우리나라에 맞춰서 친숙하게 표현을 했다면 용룡선생은 1930년대 홍콩 뒷골목에 주점을 옮겨놓은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도 마라 육회, 고추 바삭 유림기, 화산 마라 전골 같은 이국적인 메뉴들이 주를 이룹니다. 용룡선생이 인테리어 정말 새롭고 메뉴도 좋고 마케팅도 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매장들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량주나 비싼 술이 많이 팔려서 수익성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럼 그렇게 좋으니까 서둘러 창업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템, 어떤 브랜드든지 간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점만 보고 창업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브랜드는 유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용룡선생이 잘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차별성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메뉴, 이런 브랜드는 세상에 없었어요. 경험해 보고 싶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죠.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마케팅 하는 대로 성과도 쭉쭉 나올 겁니다. 하지만 매장이 100개, 200개 늘어나면 희소성이 떨어질 테고
그래도 잘 된다면 모방 브랜드까지 우후죽순 생겨날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차별성이라는 걸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이 튀어났을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빠르게 뜨는 만큼 빠르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브랜드는 유행이야, 아니면 아니야, 이 브랜드는 지속될 거야, 이렇게 양쪽 어디인지를 판단을 해서 어디 한쪽에 내 운명을 거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유행할지 안 할지 연구는 해봐야 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브랜드를 판단할 때는 유행이 지날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중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유행할 거냐 유행 안 할 거냐,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 어렸을 때 피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피자도 유행이라고 했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좀 가까운 예를 들면 공차는 버블티라는 생소한 걸 들여와서 훌륭하게 안착을 시켰고요. 반면에 대만 샌드위치나 생과일 주스 같은 아이템은 유행이 금방 지나갔죠.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아이템이나 브랜드는 유행한다 안 한다 장담하지 말고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용용 선생이라는 브랜드는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자본의 여유가 있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빠지거나 잘 되겠다 싶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브랜드입니다. 전 재산 걸고 오랫동안 장사할 아이템을 찾는 분이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이 리턴만 생각하지 말고 하이 리스크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용용 선생이 유행이냐 아니냐 이걸 저에게 굳이 물으신다면 제 생각은 아이템 자체는 유행의 소재가 많지만 그래도 용용 선생이 지금 워낙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에 대박이 날 거라고 저 혼자서 확신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탑5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올해 성장할 브랜드라는 거지 창업하라고 추천드리는 브랜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불특정 다수에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추천하지 않아요. 광고도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난다고 해서 가맹점도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적합한 브랜드도 다르고요. 만약 창업할 때 이 브랜드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 해야지, 저게 좋다니까 저거 해야지, 아직 이 정도 생각에 머무르는 분이라면 창업해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내 목표와 적성과 취향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브랜드별 특성과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나에게 적합한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제 유튜브 첫 회부터 주야 장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프랜차이즈가 좋나요? 이 브랜드 하면 되나요? 그래서 용용 선생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 자체가 아직 창업할 준비가 안 된 질문이에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다 적합한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더 연구해 보시길 바랄게요.